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무역법원, 트럼프의 세계 관세 철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샘 알트먼의 중동 AI 대규모 거래 차단 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과 헌법적 권한을 둘러싼 중대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욕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광범위한 세계 관세부과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모든 국가에 대한 대규모 관세 정책은 잠정적으로 무효화되었으며 그 파장은 세계 무역 질서와 경제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판결의 핵심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때 활용된 법적 근거는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PA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매겼고 4월 초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대담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해방의 날 관세로 불리며 기본 10%에서 최대 145%까지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위헌이라는 도전이 제기됐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I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입법부가 입법권을 무제한으로 행정부에 넘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미국의 무역 적자 자체가 IEPA에서 규정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낸 것이고 또 하나는 오리건주와 뉴욕주를 포함한 10개 주정부가 함께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마약과 이민 문제를 관세로 해결하려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떤 대통령도 IEPA를 관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그 법엔 그런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난 5년간 40%나 증가했고 이는 국가 경제와 공급망, 제조업, 군사준비태세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관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역 적자 자체가 위기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법적 정의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통령 권한 남용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판사는 대통령이 땅콩버터 부족 사태를 이유로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던지며 현재 권한 남용의 우려를 비유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며 백악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순회항소법원, 더 나아가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며 행정부는 대체 수단으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 조항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했던 법적 근거로 보다 정당화되기 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판결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선물지수는 모두 1% 이상 상승하며 기대감을 반영했고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이번 판결을 두고 근로가정과 기업 그리고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판사가 아닌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통령의 무역 정책, 권한과 헌법의 균형을 다시 묻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이 법적 다툼이 미국과 세계 경제 그리고 향후 대통령 권한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얽힌 복잡한 인공지능 외교 무대 이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중동에서 시작됩니다. 아랍에미리트, 특히 수도 아부다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미국의 대표적 AI 기업 오픈 AI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I 산업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샘 알트만과 함께 2015년 오픈 AI를 공동 창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후 알트만과의 권력 갈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이후로는 줄곧 오픈 AI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머스크는 사기꾼 알트만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며 오픈 AI가 비영리 정신을 저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픈 AI에 맞서기 위해 xAI라는 자체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업적 성공 면에서 오픈 AI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오픈 AI를 중심으로 오라클, 엔비디아, 시스코, 소프트뱅크 등과 협력해 초대형 AI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주도한 건 UAE 대통령의 동생이 운영하는 G40이라는 AI 회사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계획에서 XAI가 제외됐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G40 임원들과의 통화에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운영하는 XAI가 포함되지 않으면 협력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하며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불만을 표명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걸프 지역 순방을 계획하고 있었고 알트만이 그 일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머스크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나도 같이 가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은 머스크를 달래기 위해 거래 조건을 검토했고 일정 발표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거래가 미국 국민을 위한 위대한 선거라고 설명했지만 그 속에는 머스크와 알트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형 거래는 단순한 기술 계약을 넘어 외교와 안보, 정치적 영향력까지 얽힌 복합적인 합의입니다. UAE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AI 칩 수입이 제한되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활용해 수출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필요한 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포함해 미국 내 단일 프로젝트보다도 더 큰 규모의 AI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는 단지 반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오픈AI와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체결한 스타게이트, 미국 프로젝트에서도 머스크는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안에서 알트만과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투자를 논의하던 중 보좌진에게 항의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와 UAE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와 두바이에 17km 길이의 터널을 짓는 계약을 체결했고 G42의 모기업인 MGX 펀드는 XAI에 6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AI 및 암호화폐 자문 역할까지 수행하며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머스크의 XAI도 이번 프로젝트의 후속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UAE 협정에 따라 머스크의 기업은 매년 허용되는 50만 개 AI 칩 중 상당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AI 계약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정치, 외교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반발은 개인의 자존심 차원을 넘어 향후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